네, 더 이슈 시간입니다. 지수가 어제부터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레인지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집중도를 조금 더 높여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더 이슈에서는 어떤 부분 점검할지요? 오늘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가는 바닥권에서 빠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출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1월 수출 지표가 많이 꺾였습니다. 20일까지의 통계치를 살펴보시면 수출이 14.6%나 감소했고요. 가장 결정타였던 게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무려 전년 대비 28.8%나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청에서는 조업 일수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다라는 게 업계 쪽의 분석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아예 콕 집어서 지금 경기 불안 요인이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출 효자에서 관리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권한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가격에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건지 업계에서는 좀 가격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반도체 황금기를 견인해온 서버용 디램의 계약 가격이 1분기에 전분기보다 2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됐던 예상 하락률 15%에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예상 외의 재고 상승이 주요 요인입니다. 2분기에도 10%대로 하락률은 다소 완화되지만 하락 기조는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간의 사실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업체들의 재고 축적을 좀 미뤄왔기 때문에 어떤 사인을 낼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좀 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재고 문제가 적절히 해소된다면 서버용 디램 가격 하락폭이 하반기에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간 하락률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규모의 경제 시현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벌어졌던 증설 작업이 당분간 정체될 것으로 보여 서버용 디램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디바이스처럼 탄력적인 재고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요 예측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전문가들도 의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망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권한나 기자 만나봤는데요. 서버용 디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좀 어두운 전망이 업계 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반영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다시 좀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가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조정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나왔던 그 지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 동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주가는 2016년 1, 2월 달 바닥, 그때 국제유가가 이제 26달러 선이었죠, 배럴당. 그때를 바닥으로 많이 올라왔었고요. 실제로 업황이 아주 좋았던 거는 2016년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부터인데 수출 동향을 보시면 작년치 2018년 연간으로만 보실 건데요. 보시면 1월 달에 96억 8,100만 달러 수출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로 53.3%나 늘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90억 달러 하면서 40% 증분. 계속해서 보시면 3월에도 44% 증가, 그리고 5월도 44%, 그리고 쭉 보시면 가을까지도 한 20%대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11월 달에 11.6%로 좀 주춤하더니 결국에 이제 12월 달에 8.3%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로 보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가 29.4% 증분이 나와서 나쁘지는 않았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월간으로 보면 이제 12월 달에 좀 꺾였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들어서도 이번 새해 들어서도 1월 10일까지도 안 좋았지만 1월 20일까지 속보치가 집계돼서 어제 나왔었는데 보시면
물론 수출도 같은 기간에 이제 한 15% 줄었습니다만 반도체는 이제 거의 30% 감소하게 되면서 낙폭이 컸었던 상황입니다. 국내 수출 중에 반도체가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는 차지하는데 그래서 뭐 정부 쪽에서도 약간 좀 뭐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경계 신호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20%면은 꽤 큰 규모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8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극자도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 두 달 연속 감소의 좀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수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틀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촉발된 IT 부진, 거기에 따른 디램 단가 하락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시그널은 워낙에 이제 디램 가격은 반도체 수출을 시황하고 한두 달 정도 시차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가 꺾이면 수출도 준다라는 게 이쪽 업계 중론인데요. 작년 10월 말에 발표됐던 디램 단가 보시면 9월에 8.19, 그러니까 DDR 8GB짜리 이제 디램 단가가 8.19였던 것이 10월 달에 7.31로 떨어졌었고 11월에는 7.19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단가 하락이 좀 개시가 되면서 아주 빠르게 떨어졌는데 DXY 지수로만 봐도 8,000선에서 6,000선까지 아주 뭐 폭락했던 상황이고요. 두세 달 만에. 그리고 낸드 쪽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하락하면서 대체로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인데요. 자, 이건 아까 이제 기자도 이야기해 줬습니다만 IT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 투자 조정에 들어가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 부족이 이런 이슈들로 해소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 관련해서는 단말기 쪽 수요가 모바일 디램에서 상당히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단말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예, 뭐 삼성이나 애플은 다 안 좋았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도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많이 좀 증설을 했던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투자 조정에 들어갔던 시황이고 또 미국에서 지금 팡주식들 겨냥해서 좀 계속 좀 뭐 규제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 보안 이슈 이런 걸로 유럽 쪽도 나옵니다만 미국에서 조금 더 이제 공격을 좀 당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업황 판단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쉬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서 지금 비수기에 들었기 때문에 뭐 1분기 또 상황은 좀 녹록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 시각 차이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간으로 보면 상반기에 거는 기대감은 좀 아직 높지 않아서 단가 하락 부분들이 또 수출과 연결되면서 계속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건이 뭐 녹록지가 않습니다. 업계 기자에게도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변수도 있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언제쯤 좋아질 거다라고 답변을 못 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옵니다. 삼성전자가 1월 4일에 신저가 SK하이닉스랑 같이 나왔는데 한 동반에서 15에서 한 7% 가량의 가격 반등이 나와 있고 뭐 작은 종목들은 뭐 2주 만에 40%씩 뭐 뛴 종목들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업황에 대한 뷰가 안 좋습니다만 주가 단계 급반등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시장 심리면에서 보면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요. 사실 IT는 글로벌하게 특히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작년 10월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분기 아주 폭락 이후에 섹터별로 보면 IT가 가장 낙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새해 들어서는 대체로 미국도 나쁘지 않고 우리도 좀 반등이 이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뭐 감자, 증자 이런 거 빼고 나면 사실은 작년 고점이 이제 거의 10만 원 선, 9만 9천 얼마였던 것이 시장 최고가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거의 주가가 한 40%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0% 넘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반발 심리도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1년 내내 빠졌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흐름이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을 보면 단가 하락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고 조정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단가가 너무 고점 대율 한 30% 지금 밀려나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재고 축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이제 일어날 거다라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말기 쪽 수요 부진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도 뭐 그렇게 중국 단말기 예상 출하량 전망치가 좋지는 않아요. 계속 꺾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신작 출시 나오게 되면 좀 모바일 수요 쪽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들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재료는 사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1월 말에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이제 만날 겁니다만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조금은 뭐 완화된 어떤 돌파구들이 제시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슈가 중국 수요라든지 또 미국 쪽 심리를 좀 악화시켰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거는 심리도 있다라고 보고요. 심리는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 관련해서 이제 사실 작년 11월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워딩이 그러니까 타전이 됐던 것은 올해 1월 초인데요. 네. 푸젠지나가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을 못하게 될 것 같다. JHICC가 이 재료 나오고 나서도 좀 좋았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반도체 굴기 관련해서 여전히 일부 메모리 쪽하고 시스템 쪽 그리고 낸드 쪽은 추격이 나올 거다라는 우려들을 여전하거든요. 상존하고 또 한국 인력 유출 문제라든지 빼내가기 이런 네. 이슈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먼저 메모리를 만들 것 같았던 퓨젠지나가 그쪽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통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쨌든 이제 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텔레콤 SK 그룹사 신년 관련해서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지주사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텔레콤이 지금 20% 정도 들고 있는데 네. 최대한 30%까지는 하이닉스 지분을 좀 추가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텔레콤이 한 10% 정도 더 가져가게 되면 좀 안정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하이닉스는 네. 그런 수급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패시브 자금 얘기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새해 들어서 한국으로 돈 들어와서 많이 사는 종목이 IT랑 금융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작년에 너무 많이 밀렸고 특히 4분기에 10월, 12월 급락 나오면서 메리트가 있어졌기 때문에 한국을 사야 되겠는데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시총대로 IT랑 금융주를 카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네.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이 좋았던 부분도 이 단가 또 업황에 대한 우려와 다르게 주가가 반등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단말기 수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반도체 이 데이터 센터 주문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업황 반등의 시점을 어느 정도로 지금 증권사에서는 내다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봅니까? 예, 지금 해외 쪽 얘기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약간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견해는 일치합니다. 올해 2분기 중에 그러니까 그 상반기 중에는 좀 바닥을 다지는데 2분기부터는 약간 어떤 그 안정화되는 단계, 업황 안정화되는 단계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빠르면 2분기네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2분기에 바닥 다지고 네. 상반기, 하반기에는 하반기. 좀 안정화 국면.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는 본격 회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4분기부터 조정이니까 한 1년 조금 넘어가는 조정 나오고 나서는 다시 완전히 좋아질 거다라는 시각인데요. 이런 근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워낙에 설비를 좀 줄였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만 보면 그 3분기까지 집행 안 했던 거 이제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시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네. 설비를 많이 늘리지는 않았고요. 올해도 보면 뭐 글쎄요,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좀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조정하면서 단가 하락 부분들을 본인들이 공급량 조정으로 커버를 좀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약간은 이제 물량이 부족하게 만들 거고 결과적으로는 시장 내에서 단가 상승을 유발시킬 거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스케줄상으로는 뭐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수출도 좀 늘어나면서 대체로 업황은 지금 나오는 국면으로 보면 한 하반기 정도부터는 돌아서면서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간에 보면 단가 하락 시에 재고 축적이 항상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메모리 단가가 고점에서 30% 정도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일부 거래선들에서는 재고 조정이 좀 끝나는 상황이 좀 온다고 하면 빨리 좀 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재고를 놓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그 밸류체인 맨 끝단에 있는 그 서버
그 서버용 수료를 담당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팡주식 포함한 IT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가져가 투자를 더 해줄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중간 단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30% 정도 조정 나왔기 때문에 좀 저울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재고를 좀 늘려야 되나라는 시각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다 지금은 사실 전략을 좀 바꿔서 옛날 같으면 뭐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저가로 단가 낮춰가지고 물량을 넣어서 다른 업체 죽이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랑 지금 뭐 마이크론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크게 뭐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량들을 조절하고 캐펙스를 조절하면서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보겠다는 전략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공정, 그러니까 기술 진보 문제에서도 미세 공정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많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정 전환, 옛날에는 뭐 공정 전환이 좀 빠르게 진행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기술력의 한계점까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아주 급격하게 진보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추가로 미세 공정 전환을 해서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간 막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약간 공급량 조절에 네. 어떤 자이든 타이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 종합해 보면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작년 4분기 조정이니까 한 3, 4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업황은 아직 안 좋은 것은 맞겠고요. 네. 그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돌아설 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회복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업황에 대해서 아주 각각의 요인들, 뭐 업체들, 뭐 현재 상황들 다 분석해 주셨는데, 뭐 북미 업체들도 거의 뭐 재고가 바닥에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이런 매수 사인 좀 들어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이게 추세 반등인지 기술적인 반등인지 뷰가 다 달라서 저희 투자자분들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살짝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목들도. 전략과 관심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여러 곳 증권사 의견들인데 흥국증권의 견해가 좀 저랑은 좀 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1980, 2018 디램 사이클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총 8번의 상승 하락 사이클인데 흥국증권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8번째 이 사이클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어요. 주 재료 호황의 근거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 확대 그리고 자본 집적 심화 그리고 약간 약세 요인은 미세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전체 업황으로 보면 2015, 2016부터 시작된 스마트 시티 뭐 커넥티비티, 뭐 컨버전스 뭐 이런 쪽들의 시황이 약간 마무리되나 싶은데 사실 표현을 연구원이 9번째 사이클을 기다리자라고 했는데요. 이 8번째 사이클이 연장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2014부터 시작된 이 전체적인 큰 사이클은 우리가 보면 이제 새롭게 들어올 거는 이제 모빌리티 중에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시티인데 사실 그 개념은 아직까지는 완전 침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에어택시도 이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쪽에 대한 그러니까 전방 쪽, 모바일 쪽, 또 커넥티비티, 뭐 스마트 개념을 도입한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는 추세이지 여기서 이제 IT 생태계의 이런 경쟁 구도를 봐서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그쪽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쪽 관련들, 특히 IT 선발 주자들이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오히려 뭐 9번째 사이클보다는 8번째 사이클이 연장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어쨌든 흥국증권에서는 좀 마무리로 보고요. 9번째 사이클을 기다려보자는 약간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사실은. 올해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좀 수요 개선 쪽을 기다리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인데 그 중에서 최선호주로는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를 뽑아놨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현재 데이터 센터 그 투자 주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소진하면서부터 아마 3분기 말부터는 재고를 좀 쌓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시황이 하반기, 아까 이제 그런 견해들과 유사한데요. 하반기부터는 좀 살아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TSV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루 실리콘 바이어라고요. 3차원 칩 패키징 방법인데, 사실 이제 칩 쌓고 하는 이 기술 진보는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그 원칙은 하나입니다. 저전력, 그러니까 전기는 덜 소모하고 효율은 높게 하는 저전력 고효율로 가면 기술 진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TSV
패키징으로 가다 보면 이 관련된 수요들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쪽으로 메모리 업체, 데이터 업체, 센터 업체들도 많이 좀 수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낙관론을 펴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3분기부터는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길게 보면 이제 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쪽은 좀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삼성전자, 미래에셋대우 쪽에서 삼성전자를 58,000원으로 12개월 목표가 58,000원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업황을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2월, 5월,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중국 외주 편입 그 수급도 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작년 사례를 좀 붙여보면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근데 또 액티브 수급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그게 이제 패시브에 쏟아진다고 그게 다 무조건 망가진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은 체크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견들이 많고요. 단가도 이제 뭐 5만 원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는 좀 흥국증권 시각처럼 9번째 사이클을 기다려보자는 시각에서는 매수 유지인데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2분기까지는 좀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접근을 권해드리고 중장기로는 여전히 반도체는 된다 이런 전략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